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뜨거운 종목 HLB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SK 자회사죠. 실제로 리보세라닙을 연구하고 이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LSK바이오 대표의 IR이 있었다. 네. 5년 동안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해서 28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라고요.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로 3조 3천억이 약간 넘어가죠. 대단한 성과를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다 잘 됐을 경우입니다. 잘 됐을 경우. 그래서 이 IR에 대한 내용과 그동안 발표했던 이제 스토리를 간단히 확인하고 주가 동향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우선 9월 7일에 세계 폐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WC, LC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리보세라닙의 폐암 관련된 6개의 임상실험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죠.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5일에 미국 FDA에 프리-NDA 미팅 신청으로 이제 미팅 패키지를 제출해야 되죠, 미리. 그래서 코빙턴의 조언, 코빙턴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코빙턴이랑 계약한 거. 그래서 코빙턴의 조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컨설팅 잘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IR에서 얘기한 걸로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컨설팅 업체들이 프리-NDA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신청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노냐? 기업 자체적으로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가 계속 드렸죠. 이때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진양권 회장이 26일 날까지는 괜찮은데 27일 날 26일 날 가능성 있다, 유의미하다라고,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하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27일 날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더니 우리의 목표치에 미달됐다. 그리고 목표치 미달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왔으면은 목표치에 미달될 수는 있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하죠. 내부적 판단으로는 FDA 승인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어려운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청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맞죠.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후속 조치는 잘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가에는 임상 실패처럼 나왔지만 주가는 실패한 것처럼 나왔지만 어쨌든 임상을 끝내는 게 아니고 리보세라닙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연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대신 주가에 대한 반응은 당장 내년에 시판될 줄 알았는데 어렵다라고 보니까 이건 실패랑 똑같이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회사에선 지연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실패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임상이 지연됐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으로 임상 실행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진양권 회장의 기자회견이 문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얘기한 대로 중간에 코빙턴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전 미팅 신청하고 만약에 시판이 돼요.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사전 미팅 신청하는 걸로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 주주분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많이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진양권 회장이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모르면서 뭘 전달을 하냐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이거 주가를 일부러 내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음모론 제시하는 분들이 나올 정도인데 이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이건 다 진양권 회장께서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할 자격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진양군 회장은. 기자회견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9월 27일에 우리가 기다리던 드디어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위암 3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죠. 이곳은 LSK 바이오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엘리바로 참여합니다. 왜 엘리바로 참여하죠? LSKB가 아니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사명을 이렇게 바뀌었대요. 단순합니다. 사명이 바뀌었대요. 이게 우수하다, 진화하다, 상승하다라는 뜻의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스페인어라고 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엘리바로 참여하니까 LSKB 어디 갔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가치를 인정은 받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니 저렇게 실패하는데 뭘 뭐 인정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임상 결과나 이런 결과를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이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연구 과제를 포스터로 해서 전시를 해요. 그래서 포스터 세션이라고 하는데 포스터로 전시를 합니다. 이거를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포스터 세션이 아니에요. 학술 가치가 높으면은 이거를 PPT를 하게 해줘요. 프로퍼드 페이퍼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곳에 채택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임상실험을 수행한 연구자가 직접 발표를 하고 다국적 제약사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리보세라닙만의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이번 임상실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시판인 허가가 나오던 아니면 뭐 몇몇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해서 다시 해서 추후에 되던 가치는 인정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가치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 화내신 분이 아니 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경구용이잖아요. 항암제인데 경구용이란 말이에요. 주사제나 이런 게 아니고 경구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중국인들은 그동안 뭘 먹은 거야? 라고 화내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유의미한 성과는 나왔고 이제 뭐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설레발칠 건 아니니까 결과 나오면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년 내 5개 항암제 2020년에 위암 3차 그리고 2023년에 간암 1차 그리고 2023년에 대장암 3차. 이거 뉴스 보면은 어떤 데서는 저희 연구원이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대장암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3차라고 나오고 뒤에서는 1차라고 나오는데 뭔가요 하는데 3차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어딘가에서 잠깐 실수하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3차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선양낭성암종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도 얼마 전에 또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또 2023년 4년에 많이 나오죠. 해서 위암 2차 이게 기대감이 높다고 했어요. 위암 2차 사이람자가 지금 뭐 이쪽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병역요법으로 해서 뺏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라일리의 사이람자가 지금 주사제로 1년에 1억 8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1억 8천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 일반인이 노릴 만한 약물은 아닌 것 같죠. 1억 8천만 원 1년에 매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1억 8천 사이람자에. 근데 심지어 이거 주사제예요. 주사제입니다. 근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경구제예요. 먹기가 편하죠. 먹는 게 편하잖아요. 경구제. 물론 뭐 항암제니까 당연히 약간의 부작용, 뭐 메스꺼움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있겠죠.
몇 가지 일부의 부작용은 있겠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다가 가격도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가격도 뭐 5분의 1에서 뭐 한 10분의 1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뭐 10분의 1까지 뭐 내려가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이거보다 훨씬 싸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대충 2천에서 4천만 원 사이니까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죠. 이 정도면 이제는 사서 먹을 만한 사람들이 좀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아니면 모아놓은 돈으로 그리고 보험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3차 치료제 시장 단독요법 중요한데 더 큰 시장은 위암 2차 치료제 시장이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금 어렵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추후에 나오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암종으로 해가지고 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위암 2차 치료제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클리탁셀이랑 뭐 병역요법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여전히 뭐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리는 이 정도만 아셔도 제가 볼 땐 될 것 같고요. 주가 동향을 보자고요. 여기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 앞에 거보다는 뒤에가 의미가 있으니까. 기존에 이렇게 급락 나온 날 말씀드렸죠.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일부라도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절반이라도 좀 매도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뭐 42,000원 위에 42,500원 이런 42,000원 위쪽에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 구간을 주긴 줬어요. 줬고 정확했죠. 이 판단은.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다. 36,500원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거 유지 못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 하단 기존 하단을 28,000원이죠. 이 기존 하단을 건드리게 되면은 한번 이탈할 수도 있고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가급적이면 36,500원 위에 있는 게 좋다. 라고 했는데 뭐 금방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는 내려가실 때 아래 구간에서 가격적 메리트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매매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죠. 언제든지 이탈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죠. 28,000원 이탈하고 어디 갔어요? 21,000원대까지 갔죠. 21,000원대까지 갔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열심히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해도 이렇게 기자회견 한번 빵 터트리면은 대응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이렇게 밀리면은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구간인데 28,000원 자꾸 건드리고 한번 이탈했죠. 21,800원까지. 그리고 나서 회복이 나와야 여기서 회복이 나올 때 매수하시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28,000원 회복할 때 매수하시고 짧게 보면 36,500원 길게 보면은 요 대응선 이 지금 여기 있는 선 오늘 처음 거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거드린 거 그대로 오늘 하나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 중에서 뭐 최소한 여기 갭 정도는 나중에 메우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갭 정도는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목표치까지는 다 왔어요. 1차 목표까지는 다 왔어요. 여기까지만 나와도 지금 상황에서는 기특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3만원대였고 21,000원까지 갔었는데 5만원 근처까지 나오면은 기특한 거죠. 그 상황에서는 많이 회복된 거잖아요.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불만족스러우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최악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선방해줬잖아요. 그래도 많이 올라와 줬잖아요.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뭐 제품이 출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판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이라고 하고 코빙턴이랑 뭐 얘기도 하고 한다니까 가능성을 열어는 놔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선택지가 그냥 보유한다가 있죠. 두 번째 선택지 매도한다가 있죠. 그렇잖아요. 들고 가는 거랑 파는 거랑 두 개잖아요. 없는 분들은 매수도 있겠네요. 매수한다도 있겠죠. 없는 분들은 이거는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이고 1, 2번이.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겠냐면은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린 거예요. 저라면은 여기는 5만원 구간이면 매도 구간으로 삼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48,000원인데 지금 가격도 밑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28,000원 회복할 때 사세요라고 했죠. 28,000원 회복할 때 저항을 회복했고, 요 분홍색 선이 21선 한 달 평균값이라고 했죠. 한 달 가격의 평균값. 이 한 달 가격의 평균값을 넘어갔죠.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약세 구간인데 이걸 돌파하는 종목들 고르실 거면은 21선 돌파하고 이 최소한의 저항을 넘어가는 종목들, 거기다 거래량까지 실어주면 아주 좋다. 그 정도의 종목들을 고르시면 여러분들 적어도 단기적인 반등은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자, HLB 보시면은 28,000원 저항을 회복하면서 이 21선 같이 올라왔죠. 21선 위에 있으니까 강세가 나오잖아요. 물론 호재성 이슈도 나왔죠. 기존의 악재를 뒤엎는 호재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약세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뒤집어버리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1차 목표치까지는 아주 잘해준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저라면은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최소한 전량 매도하기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시판호가 나와서 판매가 되면 대박인 거니까. 밑에서 사신 분들은. 그리고 기존에 위쪽에서 안타깝게 손실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여기서 최소 절반은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전량 매도해도 되고 절반에서 전량 매도해도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그냥 들고 가실 분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냥 들고 가시면, 왜냐면은 반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으니까 올라온 거고, 들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100% 확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게 제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 물린 종목 반 정도 올라왔다, 그럼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게 원칙. 물론 지금 상황만 보면 성공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는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데 뭐 모르는 거잖아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 그러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1차 목표치 도달했으니까, 반등 목표치 도달했으니까 절반은 매도, 그리고 절반만 들고 결과를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세요가 아니고 제 원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제 원칙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물린 종목 반등 나와서 목표치 오면은 절반 매도, 절반 매도, 이게 제 원칙이에요. 물린 종목은 전체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회복이 나오면 절반 들고 있는 걸로 회복을 하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밀린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절반만 갖고 있으면은 절반을 정리했으면 밑에서 다시 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돌파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43,500원 여기 이탈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쳐요. 61선 요게 한 4만원 구간 살짝 이탈 안에 만에 이런다고 쳐요. 그리고 21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분석하는 분석까지 예언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라? 점집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딱 이래요. 여기서 밀리면은 원래는 43,500원 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아래 61선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1선이 지금 4만원 약간 위쪽에 있는데 한 47,000원 이렇게 있는데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4만원 된다고 치고, 4만원 전후 된다고 치고 4만원 부분까지는 열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은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겠죠. 골든 크로스. 골든, 잘 몰라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좋아 보이죠. 데드, 나빠 보이죠. 뭐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죠? 골든 크로스, 좋아 보이는 현상이 난다. 그러면은 5만원, 지금 48,500원을 정리하고 저는 4만원까지 기다렸다가
요 구간에서 매매할 것 같아요. 만약 여기까지 안 내려가면 뭐 43,500원이든 이렇게만 해도 꽤나 저가에 살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냥 올라가면 들고만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쪽으로 쭉 간다 그러면 일단 75,000원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75,000원 아니더라도 6만원 중후반대 6만 뭐 7, 8천원 요 구간에서 75,000원 사이 요 구간까지는 가져야 된다. 일단 6만원도 못 가고 밀릴 거면 돌파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거짓 돌파예요. 다시 밀리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최근에 워낙 좋았으니까 쉬는 구간도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400m 전력 질주하면은 잠깐 쉬고 숨 고르고 다리 주물르고 해야지 다시 출발할 수가 있죠. 똑같아요. 여기서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절반 매도했다라면은 아래 구간에서 매수. 그래서 아니면은 돌파했다라면 종가로 5만원 안착하면 이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큰 차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런 돌파해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아니면 눌림에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절반 매도. 매도하고 추후에 재매수를 노리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간단히 뭐 IR 자료랑 그동안 왜 어떤 부분에서 실망했는지 저는 리보세라닙이라는 뭐 약물에 대해서는 이 경구용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파이프라인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위암 3차 하나가 조금 우리 예상보다 늦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이제 생겼으니까 그건 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정확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도 판단 내에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위에서 산 다음에 이제 뭐 마음 졸이신 분도 많고 그래서 위에서 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 많이 들어가도 한 20% 안쪽만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나머지 80%로 최근에 뭐 장이 아무리 안 좋아서도 연말까지 회복이 되면은 이걸로 이거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다가 몰빵을 해놓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요거 끝나고 바로 또 제가 시황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퇴근길 시황도 많이 확인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